대한민국 하늘을 수놓을 KF-21, 그 비행 제어 시스템에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로 F-22와 F-35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회의감과 소외감. 그러던 어느 날 한국방산연구원으로부터 KF-21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촉장은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다니엘의 여정은 국가 간 첨예한 기술, 전쟁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숨가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난 한 엔지니어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애틀의 고층 빌딩 사무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윤, 미국 시애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자 레더락 항공의 비행 제어 시스템 책임자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출신인 다니엘은 F-22와 F-35 전투기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는 상사인 마이클 리처드슨의 것이 되었지요. 다니엘, 또 야근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팀 평가가 최고였어. 리처드슨이 다니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다니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런데 보고서에 제 이름은 물론 언급했지. 팀의 일원으로서. 리처드슨은 가볍게 답했습니다. 알잖아, 이건 팀워크야.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면 회사 문화에 좋지 않아. 다니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내면의 자존심이 강한 다니엘은 자신의 업적이 타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현실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동료들의 술자리에서도 늘 외톨이였고 승진 대상에서도 번번이 제외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다니엘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상자를 꺼내봅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미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다니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아파트 창문으로 시애틀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죠.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한글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서 무언가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다니엘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조국에 대한 호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방산연구원의 이지훈 박사였습니다. 다니엘 윤 박사님께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해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박사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의아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되었을까? 호기심의 이지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박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35 개발에서 박사님의 알고리즘이 핵심이었다는 것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리처드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천재가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미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표식이 새겨진 위촉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제호 동지를 독립군 기술 담당관으로 임명함. 다니엘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이지훈 박사에게 연락합니다. 이 박사님, 다니엘 윤입니다.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지훈 박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박사님,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는 실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레더락 항공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 리처드스는 그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다니엘, 정신이 나갔나? 자네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어. 우리는 F-35의 후속 모델 개발을 시작하려 하고 자네는 그 팀의 핵심이 될 거야. 다니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8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리처드스는 화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야. 하지만 다니엘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위촉장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은 초여름 한국의 습한 공기를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를 맞이한 이지훈 박사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 박사님,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사천 공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 도착한 다니엘은 KF-21 개발 현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보였고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3년째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작동하다가도 실제 테스트에서는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선임 연구원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없이 코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코드를 분석한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팀 회의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새로운 박사가 그들의 3년 작업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비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첫 주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낮 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팀원들도 점차 다니엘의 지식과 열정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30% 향상된 안정성을 보여주었죠. 3달이 지났을 때는 실제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KF-21 프로토타입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윤 박사님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지훈 박사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을 즐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외톨이였던 다니엘이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니엘 박사님. 젊은 연구원 정현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천 연구소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할아버지의 위촉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 독립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순항하던 어느 날 다니엘의 사무실로 이지훈 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 박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TAR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ITAR 국제무기거래규정은 미국의 군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문서나 소프트웨어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당신의 지식 자체가 국가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지식을 한국에 제공한 것만으로도 ITAR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쌓아온 경험까지도 미국의 소유라니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니엘의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다니엘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판 이중 스파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애국적 천재로 칭송했습니다. KAI의 경영진은 다니엘에게 미국으로 돌아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개발 중인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떠나면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KF-21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다니엘은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다니엘은 연구팀 전체와 마지막 회식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모두가 다니엘의 용기를 존경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반드시 KF-21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태현 선임연구원의 말에 다니엘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구실을 정리하며 핵심 알고리즘의 설계 원리를 간략하게 적은 노트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다니엘은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날아오르는 KF-21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연방교도소. 다니엘은 ITAR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검찰의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제 두뇌는 저의 것입니다. 제가 습득한 지식을 어디서 사용하든 그것은 제 권리입니다. 교도소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니엘 같은 고학력 전문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한 수감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당신 같은 천재는 처음이네. 그는 자신을 마크 존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직 공군 파일럿이었어. 임무 중 규정을 어겨 여기 오게 됐지. 다니엘은 처음으로 대화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마크는 F-15 조종사로 여러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 번은 비행 중 시스템 오류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 나는 수동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고도를 잃었지. 그때 깨달았어. 최신 전투기는 너무 복잡해서 위험하다는 걸. 마크의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개발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조종사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크, 당신 경험은 값진 교훈입니다. 제가 새로 설계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교도소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종이의 연필로 새로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마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KF-21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교도소의 작은 도서관에서 다니엘은 한국의 역사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크와 함께 항공역학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의 연장선이 되어야 해. 마크의 말에 다니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그의 사고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니엘은 복도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생각은 자유롭다. 이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감옥의 철문이 열리고 다니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짧은 21개월 만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다니엘에게 변호사는 외교적 타협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한국 대사관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파견됐습니다. 즉시 귀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 박사님의 사건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미묘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양국은 타협점을 찾았고 미국은 더 큰 소란을 피하고자 석방에 동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은 KAI 경영진과 연구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지훈 박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니엘을 맞이했습니다. 윤 박사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사님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사님의 지위가 절실했습니다. KAI로 복귀한 다니엘에게 첫날 회사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 박사님, 이번에는 모든 문서와 특허에 박사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기술 독립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상했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학습형 비행 제어 알고리즘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조작 패턴을 학습하고 위급 상황에서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이 KAI로 복귀한 날, 팀원들은 특별한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켰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사님이 남기신 노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감동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도 팀은 흔들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도소에서 구상한 새로운 기술을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이 조종사의 의도를 미리 예측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곧 다니엘의 비전에 동참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의 대응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크 존슨과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력을 적극 활용했고 실제 조종사들을 초청하여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한국 공군 소속 테스트 파일럿 강중원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파리 에어쇼. 세계 각국의 항공 우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에어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KF-21 전투기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였습니다. 에어쇼 중앙 무대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그는 KF-21에 탑재된 자기 학습형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조종사의 생각을 읽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조종사가 취할 행동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을 제시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실제 시범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은 놀라운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동 중에도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모습에 관중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조종사의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영국 공군 소속 전문가의 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에어쇼가 진행되는 동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여러 나라에서 운용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개발에 참여했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으니까요. 파리 에어쇼가 끝나고 한 달 후 다니엘은 미국 방산업체 레더락 항공의 CEO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우리에게 돌아와 주게. F-35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네.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게. 연봉, 직책, 특별 보너스까지 모두 들어주겠네. 이것은 다니엘에게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자리는 이제 여기입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결정에 미국 CEO는 실망했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네가 진정한 이상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주게. 파리 에어쇼 이후 KF-21은 전 세계 항공 방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KF-21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을 만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했고 KAI는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시범 비행을 선보인 조종사 강중원 소령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실수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죠. 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기술적 도약을 이끌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KF-21 첫 번째 실전 배치 모델의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에는 국내외 귀빈들이 모였고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KF-21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취역식에서 공개된 KF-21의 조종석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 치프 엔지니어 다니엘 윤. 드디어 다니엘의 이름이 자신의 작품과 함께 역사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니엘은 국내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 박사님,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제 코드, 제 알고리즘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창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KAI의 기술 책임자로서 차세대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촉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KF-21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를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의 용기와 신념을 존경합니다. 다니엘 윤은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내 코드가 내 이름으로 하늘을 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취역식 후 다니엘은 사천 공장 근처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애틀의 외로웠던 시간들, 한국으로의 모험적인 결정, 감옥에서의 고립된 날들, 그리고 마침내 KF21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저는 당신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다니엘 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